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문제와 관련해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무 감사 결과가 총선 물갈이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권리당원 권한 강화 등 당헌 당규 개정안을 두고 내홍의 불씨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편의점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데 이어 풀몬 역시 인상 계획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식품업계가 가격 동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살 빠지는 약을 처방한다며 이른바 다이어트 약 성지로 유명한 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충남 등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한 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이 잇따라 단독 보도한 공무원의 인터넷 방송 실태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개인 방송을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북극 한기가 몰려오면서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당분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를 넘는 표를 확보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본 없는 반전 드라마는 결국 쓰이지 못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 165개 나라가 참여한 1차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를 가져간 겁니다. 대한민국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2차 투표로 가기 위한 마지노선은 사우디의 110표 미만 득표, 리야드가 10표 차이로 결선 없이 최종 개최 도시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넘진 못해도 표 차이를 최대한 줄여 2차에서 역전을 노리겠다던 우리로선 다소 아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실망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후발주자로 불리하게 시작한 데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우디 자금력과 맞닥뜨렸지만 코리아 원팀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종 PT에서도 사우디발 오일머니 공세에 맞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정면 승부를 선택했기에 더 진한 여운이 남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전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민관 합동으로 전 세계를 돌며 만들어진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달리 민간이 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향후 시장 개척에 신호탄을 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결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칠 거라는 기대는 비록 빗나갔지만 이번 유치전 과정은 또 하나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대통령실은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밤 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준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알렸습니다. 경제계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유치 과정에서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국민들의 단합된 유치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한국 산업의 글로벌 지평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비록 이번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경제계, 국민이 모두 원팀이 돼 열정과 노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부산 시민들은 새벽까지 열띤 응원전을 펼쳤지만 아쉬운 결과가 전해지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 하나로 뭉친 모습 자체도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부산 시민들. 세계 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프랑스 파리까지 닿길 바라며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응원 물결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개최지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가 나오자 탄식이 흘러나오고 허탈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전 국민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걸 생각하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니까. 역전승이 가능할 거란 희망 섞인 전망은 현실이 되지 못했고 누구보다 유치를 간절히 원한 시민들의 아픔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심 역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사실 좀 마음도 아프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부산 시민들이 보여준 열정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빛났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을 세계에 알렸고 그동안의 여정 자체가 작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부산 시민을 비롯해 정부 그리고 기업, 부산시가 원팀이 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성과를 남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한 시민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세계 박람회를 향한 항해를 잠시 멈췄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론이 불붙은 국민의힘에선 전국 당협위원장 46명의 공천 배제를 권고하겠다는 당무 감사 결과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에게 추가로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방침을 두고는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 기류도 감지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당협위원장 204명 가운데 22.5%를 공천 배제 권고 대상으로 지목한 당무감사 결과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비율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20% 수준 이상의 이른바 물갈이는 반복됐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무감사 성적과 별도로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두곤 파장이 적잖았습니다.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음을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 또 공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이 높은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사실상 당무감사위가 물갈이 지침을 준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개인 지지율이 담보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과 단순 비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인적 쇄신론은 지도부가 자초했는데 애꿎은 지역 의원들만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비영남권에선 애초 여당 전체 지역구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영남권의 물갈이는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남의 베이스를 한 당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 결과가 곧바로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거란 입장입니다. 당내 동요를 막기 위해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현역 의원 22명이 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는 허위 컷오프 명단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인 그 당무감사
그 선거 전에 해 왔었고 일종의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대로 아마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 총선기획단 역시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를 배제하라는 혁신위 제안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당내 불안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논란성 발언들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여당은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회 출신인 김용민 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선거제 협상 상황을 지적하며 밝힌 내용으로 얼마 전엔 북콘서트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해 논란이 됐는데 수위를 더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주장은 하루 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봅니다. 언제든지 국민들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독재의 피, 독재적 발상은 때 아닌 야당발 계엄 공격에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혐오의 언어를 쏟아내는 구태 정치는 국민의 외면과 준엄한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인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이딴 강성 발언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방탄은 원칙이 돼버렸고 막말 그런 상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개딸들 등을 포함한 강성 팬덤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의원들이.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논란이 돼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과는 달리 정치적 견해에 해당돼 제재가 쉽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통제가 쉽지 않은 강경파들의 입단 속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조심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전달은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막말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심사에 포함하겠다는 극악 처방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논란성 발언이 끊이질 않으면서 여야는 물론 야당 내 계파 갈등에 여전한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 3년 10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유례없는 관건 선거로 규정하며 피고인 15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이른바 다이어트약 성지 의원 3곳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환자 3만 1,800여 명에게 마약류 식욕 억제제 1,186만여 개를 처방해 전국 병의원 가운데 처방량 1위를 차지한 대구 달서구의 유명 다이어트 의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곳 관계자들이 과다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처방한 충남 보령 의원의 의사 2명은 마약류 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고 세 번째로 처방량이 많았던 경기 구리시 의원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이 잇따라 단독 보도한 인터넷 방송 공무원 실태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면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체 노출이나 비속어 사용이 없도록 공무원 품위를 유지하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와 흡연 장면을 생중계하고 심지어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노출 방송까지 한 공무원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이들은 모두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국가공무원 품위 유지와 근무 실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거셌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자체적으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공무원 근무 실태에 대한 따가운 눈길도 많았습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돈을 벌려고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느냐, 다양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인사혁신처가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 76만 명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이란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우선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이른바 브이로그를 포함해 개인방송을 할 땐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심지어 부처 조직도까지 개인방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조직도 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만 노출이 돼도 타겟 공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를 많이 해야죠. 그런 것 자체를 하면 안 되고요. 부서명하고 이름만 알아도 사칭할 수도 있고요. 또한 수익을 낼 계획이 없더라도 현금성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이용할 땐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수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 가지고서 사실상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뚜렷한 규정은 없어요, 지금.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관리자 직급 국가공무원은 다음 달 7일까지 부서별 인터넷 방송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등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로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 선수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오던 축구협회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논의기구를 꾸려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의 논의를 거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영구 제명 등의 확정적 징계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현재 사안이 수사 중이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위원장은 이어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황의조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고,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황의조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원정에 동행했고,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황의조를 출정까지 시켜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화살촉과 쇠구슬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불법 장치를 직접 만들어 판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람을 향해 발사됐을 경우 몸에 최대 10cm까지 박힐 수 있는 만큼 위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격발기를 갖춘 발사장치에 쇠구슬을 장착한 뒤 5m 거리에 캔을 겨눕니다. 정교하게 쏜 쇠구슬이 명중하자 캔은 산산조각 나고
내용물은 사방에 튑니다. 29살 태국인 A씨 부부가 만든 불법 발사장치입니다. 고무줄 등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는 격발 장치가 있고 발사체 운동 에너지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불법인데 이들이 만든 장치의 운동 에너지는 기준치보다 1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살촉을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 몸을 향해 쐈을 때 신체에 7에서 10cm 박힐 만큼 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대 15만 원에 이르는 발사장치에는 조준경도 달려 있었는데 배율과 0점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구조로 관통력 등 그 위력이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생계를 이유로 유튜브를 통해 제조 방법을 익혔고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왔습니다. 확보된 부품은 SNS 메신저를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국내 태국인들에게 넘어간 뒤 조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부부는 이런 식으로 2년여 동안 불법 발사장치를 420차례에 걸쳐 6,500만 원어치나 팔아치웠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발사장치를 사들인 태국인 9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또 현재까지 회수한 15정 이외에 다른 발사장치들 역시 계좌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회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상장 이후 연일 상한가를 치며 폭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제는 급등락을 오갔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여파인데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묻지마식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난 17일 상장 이후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상한가 행진에 주가는 공모가 대비 200% 넘게 올랐습니다. 상장 7거래일 만에 시총은 3배 넘게 불어 8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제는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장 전 수요 예측과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성적이 저조했지만 예상을 깨고 흥행한 겁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여파로 한때 10% 넘게 급락했지만 투자 열기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대형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업사이드가 크다고 보고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갖고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에 많이 투기 수요가 쏠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머티 돌풍으로 이후 상장하는 기업 주가도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만드는 AS텍은 청약 경쟁률만 1,300대 1이 넘었고 상장 직후 장중 200% 넘게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LS 머티리얼즈와 DS 단석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들은 기업의 레코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확한 가치 평가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런 미래의 현금 흐름을 자세히 따라가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연말 기업 공개 시장에 이례적인 훈풍이 불면서 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기초 체력에 대한 분석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연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임대료는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은 10월 서울 지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2.1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월 대비 0.27%포인트 내린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5% 안팎에서 형성되는 자연 공실률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오뚜기가 다음 달 편의점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풀무원 역시 인상 계획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식품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동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뚜기는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것을 이유로 가격 인상 시점을 조율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케첩과 카레 등 대표 제품 24개의 가격을 최대 18% 올리기로 했다가 하루도 안 돼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가격 인상 철회는 오뚜기뿐만이 아닙니다.
풀무원 역시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요거트 제품 가격을 100원 올린 2,300원에 판매하려다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식품업계가 잇따라 인상 계획을 철회한 건 정부가 빵과 우유, 과자 등 28개 품목 물가를 매일 점검하며 인상 자제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라면업계 1위 농심에 이어 삼양식품 등 식품업체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물가 안정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농심과 삼양식품, 롯데웰푸드, 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동결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식품업계 결정이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밀 국제 가격은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이 수확기를 맞아 안정세지만 라면 원재료인 감자 전분과 변성 전분 수입 가격은 올해 9월 톤당 1,106달러로 1년 사이 30% 넘게 올랐습니다. 또 유가와 인건비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이며 가격 인상은 시간 문제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협조를 넘어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외교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이사국들의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전남도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전남도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전남에 하루빨리 국립의과대학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증원 계획에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준비에 한창인 일본은 애초 계획과 달리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국내 여론도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준비에 한창인 일본. 하지만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1,250억엔, 우리 돈 1조 2,500억 원으로 잡았던 건설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2배 가까운 2,350억엔, 우리 돈 2조 1,216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일본관 건설과 경비비 등 837억엔, 우리 돈 7,307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엑스포 비용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大屋根リング350億、日本間ですでに308億。これね、日本間、総理の決断、日本政府の決断でできるんだから、もっと簡素化するべきじゃないですか。 일본 정부는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内容の充実と合わせて合理化等の努力は担当大臣中心に進めてまいります。 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경우도 우리 돈 14조 원 수준으로 잡았던 예산이 코로나로 행사가 1년 연기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3조 720억 원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역시 비슷한 패턴을 반복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오사카 엑스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8.3%에 머물렀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비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면 오사카 박람회 효과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에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선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북부와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 영하 3.8도, 대관령 영하 6.9도, 대전은 영하 0.9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도, 청주 6도, 광주와 창원은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번 추위는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부산이 5일머니 자본력을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했지만 2030 세계 박람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리야드가 총 투표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개국의 득표를 얻어 개최지로 결정됐고 부산은 29표, 로마는 17표에 그쳤습니다. 부산이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그동안 부산 엑스포를 위해 노력해준 재계와 정부 인사들, 또 성원해준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2030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사우디는 국제사회가 신뢰를 표현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인권 탄압국이자 은둔의 왕국인 사우디가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Choose to partner and invest together to seize the collective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공주와 외무장관 등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했던 사우디는 결과 발표 뒤 지지해준 국가들에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엑스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제안, 비전 2030의 신뢰를 표현해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후보국이었던 한국과 이탈리아에 비해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사우디. 초반부터 자본력을 내세운 공세를 펼치며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권자 빈살만이 주도권을 쥐고 은둔의 석유 왕국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이 주요했습니다. EU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일찌감치 지지를 표명했던 프랑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This will really cement its return to the world stage following years of isolation following the killing of Saudi dissident journalist Jamal Khashoggi in the consulate in Istanbul in 2018. 앞서 사우디가 엑스포를 통해 억압적인 이미지 세탁에 나선다고 비판했던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도 빈살만이 친환경, 최첨단 기술을 내세워 진보적인 이슬람 왕국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변화의 시대,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로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축구 스타 호날두까지 동원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우디. 엑스포라는 전 세계적 이벤트의 성공 개최로 보수적 이슬람 왕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제무대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등 재정비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외에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7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치도 함께 나오는데 생각보다 더딘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2, 4, 5, 7, 8, 10월 6차례 연속 동결해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7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전망치를 웃돌고 고금리 기조에도 가계부채는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경기 회복이 더디고 부동산 PF 등 부실뇌관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긴축 여지가 줄어든 만큼 한미 금리 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물가 둔화 속도를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 수준과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거론되지만 우리 경제 흐름만 보고 단언하긴 이릅니다. 미국보다도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미국이 언제쯤 명확하게 금리 인하 추세로 돌아서는가가 중요한 대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와 함께 올해와 내년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8월 전망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각각 1.4%, 3.5%, 내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2.2%, 2.4%였습니다. 전망치 조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제 성장률의 경우 하향 또는 유지, 물가 상승률의 경우 상향 또는 유지로 전문가 의견이 나뉩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고 중국 경제 회복이 좀 지연된다는 좀 부정적 시각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 국제 원유 시장과 미국 산업 정책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국내외 경제 흐름에 대한 한은의 기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당장 코앞이지만 구청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임시 승인을 받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입주민들은 내부 부실 시공도 의심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따라 가림막이 길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곳곳에는 건설 자재들이 나뒹굽니다. 6,700여 세대의 입주가 임박한 서울 개포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흙더미가 한가득입니다. 당장 입주가 코앞이지만 아파트 정비 기반 시설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강남구청은 지난달 준공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방음벽과 전기시설 등 기반 시설과 기부 체납 시설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고 물가가 상승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각종 공사는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승인이 늦어지는 동안 입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당장 이사 걱정은 물론 아파트 내부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 마감재가 계약 당시 보던 것과 달라 시공사에 교체를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예쁜 자재로 시공해놓고 나중에는 이게 문의를 맞출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고 약간은 저희 소비자들이 사기당한 거 아닌가 싶은.
당장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가 가능해지더라도 정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입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해 총 8일간의 휴전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이 추가로 연장될지 여부는 하마스가 석방할 인지를 얼마나 더 확보하는지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 휴전 추가 연장은 하마스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마스가 추가 석방 인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휴전 추가 연장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However, the 4 days were used to increase the number of hostages that are identified by Hamas, and therefore we reached this number of 20. We are hopeful that in the next 48 hours we will be getting more information from Hamas regarding the rest of the hostages. 하지만 카타르에 따르면 공은 하마스에 있습니다. 이틀 동안 추가 석방될 인질 20명 이외에 인질이 얼마나 더 있는지 하마스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마스는 석방 대상 인질을 제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을 여러 곳에 분산한 데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일부 인질을 관리하는 무장 조직 등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인질 중 일부는 50일 넘는 억류 기간 중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 지구의 보건 시스템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 시스템을 제때 복구하지 못하면 폭격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 medicines, no vaccination activities, no access to safe water and hygiene, and no food. We saw a very high number of cases of diarrhea among infants, and again, there was no treatment available for them.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약 15,000명이 숨졌는데 이 중 어린이가 6,000명이었습니다. 휴전이 연장된 가자지구는 농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농작물을 수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الحرب هذه أثرت علينا على المصدر الغذائي لجميع أنحاء قطاع غزة لأنه الخضرة اللي تركناها ورانا كليتها تضررت بسبب الحرب والدمار والخراب والتجريف على الأراضي الحدودية مما أثر إلى دمار مزروعاتنا. 주유소엔 인파와 차량이 몰려 북새통을 잃었고 거리 곳곳에 물을 구하려는 주민들이 몰려나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 매파 성향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현재 금리 수준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윌러 이사는 워싱턴 DC 싱크탱크 미국기업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현재 통화 정책이 경제 과열을 시키고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를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비 둔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기간 온라인 쇼핑에서는 소비가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추수감사절 직후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에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124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에 맞선 중국의 공급망 촉진 박람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리창 총리는 어제 개막 연설에서 중국은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며 세계 모든 국가와 공급망 강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55개국에서 515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합니다. 지난 12일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터널이 붕괴하면서 갇혔던 인부 41명이 16일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우타르카시 지역 고속도로 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인부가 1명씩 구조용 철제관을 통해 모두 밖으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천장의 터널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면서 터널 안에 갇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 유초중고 68개 교에서 시범 운영되는데 방문을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 일자 등을 예약해 승인받으면 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학생 인권 조례를 보완해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활동 중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원, 보호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갈등 중재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새로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외부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돼 탑승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신고 지연으로 혼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에 자동으로 사고가 신고되는 구조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7월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서 70대 남성이 탄 오토바이가 논두렁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30여 분 뒤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좀 더 빨리 발견됐다면 어땠을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몸이 노출된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가 받는 충격이 일반 차량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차량 단독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륜차 사고 치사율이 12.3%로 승용차와 승합차 사고 치사율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나는 멀리는 안 다니고 그냥 시내만 왔다 갔다 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륜차 사고가 나면 소방과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구조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속도와 기울기 변화, 충격을 감지하는 단말기를 달아서 사고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제 충격이나 기울기가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까지 이제 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오인 신고로 경찰과 소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분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구조 신호를 받아 전화 등으로 확인 작업을 먼저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사고 자동 신고 시스템 사업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륜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년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고 체계가 안정화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3도 선에 머물며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빙판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3.8도, 대관령 영하 6.9도, 대전은 영하 0.9도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도, 청주 6도, 광주와 창원은 9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